6월 13일 장 마감 시황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5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조 4천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1조 5천억 정도 매수, 기관은 1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7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81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17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18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17,600선 마감했고요. 1.53%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42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74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74원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78불 마감했고 휘발유는 1,651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여전히 10,000불 아래로 9,820불로 전일 대비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는 3.05불로 마이너스 2.68% 하락 마감했고요. 국제금은 2,354불, 그리고 국내금은 10만 2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FOMC 이후에 CPI 발표 후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FOMC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9,500만 원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슈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브로드컴, 이제 반도체 회사죠.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처럼 10대 1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도 상향됐는데요. 이 주식 분할을 발표한 후에 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브로드컴 주가가 시간의 거래로 15% 가까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식 분할하는 회사들이 또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는 뭐 메타가 주식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도 있었죠. 근데 브로드컴이 메타보다 더 빨리 주식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식 분할할 기업이 어딜지 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어제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끈적한 미국 물가 2달째 둔화되고 있다. 9월 금리 인하 희망이 살렸다. 5월 이제 근원 CPI 상승률이 3.4% 나왔습니다. 이제 코어 CPI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파월이 완만한 진전이 있다. 물가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3시에 FOMC에서 파월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살짝 증시가 흔들릴 것 같았으나 그렇게 개의치 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월은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원래 올해 초에는 3차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점도표에서는 올해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었고 또 이 계속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와야 하고 지금까지는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혼란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업부 동해가스전 개발, 석유공사의 용자재개 검토. 이제 이 동해가스전 개발을 12월 1차 공 시추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 든다고 하고요. 올해 확보 예산은 879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금액은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 뚫었을 때 바로 되면 좋겠지만 뭐 5개까지 한번 뚫어본다고 하죠. 그래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가스전 관련주들 크게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77조 규모 보상안 찬성 압도적이다. 이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덜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자기 77조 보상안 규모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인원이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기쁜 마음으로 X 트위터죠. 여기다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우려가 해소됐고
해소되는 분위기고요. 법정서도 이러한 전체적인 지분율이나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보상안에 찬성했다는 자료도 남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본사 이전 안건도 있었는데 통과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좀 좋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어제는 이제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8%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데에서 테슬라는 예외로 빼주겠다라는 어, 라는 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또 테슬라가 3.8% 정도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보상안 찬성이 압도적이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또 시간외로 5% 이상 더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찬성 후에 테슬라의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다음은 이제 배터리 이제 안심. 국산차 카자흐스탄 더 달린다. 이제 정부가 카자흐스탄에 매장된 광물 탐사와 개발, 생산까지 우리 기업 진출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리튬 강산 개발을 참여할 거고요. 안정된 원료 공급이 기대됩니다. 만약 참여할 시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전, 방한한 영국 원전 산업계에 신규 원전 건설 최적 파트너 알린다. 영국 원전 산업계 14개 기업 대표단이 방한을 했죠.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원전 방문하는데요. 이번 영국 정부가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우리나라 수주를 기대하기 위해서 어, 많이 이제 알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보시면 오늘 14일에 내일이죠. 영국 방문단과 종합 점검 회의를 통해서 한전의 사업 관리 능력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알리고 한전이 영국 신규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에 있어서 강점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도 있고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영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업을 크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채택이 돼서 함께 하게 된다면 또 수주 공시 뜨면서 또 그 원전 관련 주들이 크게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원전 주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HLB, 미국 바이오 보안법 제동에 들썩거린 까다. 오늘 HLB가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한 10% 정도 최고 상승했었는데요. 그 미중 디커플링 완화 기대감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 이제 현지 시각 11일 미국 하원 규칙 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수건법 개정안에 바이오 보안법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방수건법은 미 의회가 국방과 관련한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이 법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거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파로 최근 많이 올랐던 CDMO 기업들 있죠. ST팜, 바이오로직스 막 주 12일 날 막 10% 이상 하락하고 좀 안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었던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의 주가는 뭐 14%, 거의 8%, 거의 평균 10%대 뛰었고요. HLB가 이번에 FDA 승인을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바이오 제재 때문에 좀 HLB가 안 좋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 보안법이 약간 이렇게 제동이 걸린다면 HLB가 좀 크게 수혜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도 최근에 뭐 미국인, 외국인이나 기관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도 봤죠.
그래서 HLB도 어떻게 될지 결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전선 쪽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LS 전선의 고전압 케이블 기술을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 전선의 양대 산맥이죠. 초고압 전선은 LS 전선과 대한전선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음, 이제 LS 전선이 음,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고전압 해저 케이블 공장의 건축 설계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을 해주던 가운종합 건축 사무소라는 곳에서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 LS 전선에서 하는 공장의 건축 설계와 또 기술들 이런 것들을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할 때 약간 정보를 제공해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LS 전선 공장 건축을 설계할 때 확보한 해저 케이블 관련 기술들을 대한전선 공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출한 것으로 의심돼서 경찰이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건축자 사무소는 압수수색도 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진짜 해저 케이블 관련된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진짜 열 손가락도 안 됩니다. 한 6군데밖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끼리라도 이렇게 기술을 유출하고 이러면은 좀 안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압수수색도 되고 하면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번 사건은 이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 전력 전선 업계들도 글로벌 기업들과 어, 파이를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기업들의 민감도가 올라간 대표적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한전선 내렸고요. LS도 뭐 그 반사 이익으로 좀 오르는 듯 했는데 장 막판에 또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 한번 보시면 음, 오늘도 가스 관련주들 엄청 강했습니다. 코오런 글로벌 우 상한가 같고요. 음, 한국가스공사도 10% 이상 상승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면 반도체가 오늘 좀 강했어요. 그래서 가스 유틸리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업종별로 상위권에 위치했고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테스트 이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긍정적인 코멘트 나와서 삼성전자도 크게 올랐고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한 3, 4% 상승했고요. 그리고 YC 반도체 검사업체 17% 상승했고 한미반도체 또 올랐습니다. 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아주 강력한 모습 나왔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AI 관련된 주식들 강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연관성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강한 거 화장품 오늘도 강했는데요. 마녀공장 20% 상승, 톱니몰이 14% 상승, 원익 12% 상승, 선진 뷰티 사이언스 거의 10% 상승, 코스맥스 8%, VT 8%, 대부분 한 8%에서 20% 사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관련된 기업들, 화장품, 식음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K 맥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제주 맥주 5% 상승했고요. 세븐브로이 맥주 거의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맥주 시장은 좀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간에는 식음료 관련된
분석 리포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가스 관련주 반도체 수출 여전히 강력했다. 그리고 HLB 개별 이슈로 좀 몰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T가 오늘 장중에 많이 내렸는데요. FST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8% 정도 하락했는데 FST가 준비하고 있는 그 펠리클이죠? CNT 펠리클이 그 경쟁업체가 떴습니다. 미스이라는 회사에서 FST는 1세대 펠리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세대 펠리클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6월 1일 정도 관련 설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FST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쟁업체 나온다는 소식에 FST한테는 엄청 큰 악재죠. 경쟁업체인데 훨씬 더 기술이 좋다라고 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얘기만 나온 상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미반도체처럼 나중에 까고 봤는데 말만 있었다. 기술은 우리가 아직 독보적이다 해버리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는 CPI 둔화되는 모습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고요.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경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위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큰 상승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테슬라는 3.8% 급등했는데 이번에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48% 제재를 테슬라는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참고로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60%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로열티 가질 수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어쨌든 이제 시장이 좀 물가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주식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PPI 지수 나옵니다. 이 PPI 지수까지 체크하면서 잘 둔화되고 있는지 시장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